네. 이번에는 검찰로 가겠습니다. 어제 오원근 변호사 연결해서 지금 검찰 안에 검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평가 들어봤죠. 일각에서는 이거를 뭐 한 거 검난으로 묘사하던데 동의하냐 물어봤더니 동의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또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인데요. 이중재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이중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일각에서는 검난 한 거 이런 그 성격이 있다고 진단하던데 동의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그런 수사지휘권 행사 등에 관해서 그 글을 쓴 검찰 그 내부 통신망이죠. 이프로스라고 있는데 예. 거기에 글을 쓴 이완호 검사도 그렇고 또 춘천지검의 그 최재만 검사도 그렇고 예. 거기에 그 댓글을 단 검사들도 기본 취지는 그거예요. 검찰 개혁에 동의한다. 그렇지만은 장관의 그동안의 인사권 행사나 수사지휘권 행사, 또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들 의견이 그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장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무슨 이 용어 쓰지 말라고 합니다만은 나온 용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쓰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커밍아웃 해주면 좋다. 그러니까 개혁만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마치 무슨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지침에 반대되는 의사표시를 하면은 무슨 인사 조치를 할 것 같은 그런 대응을 한 것은 네. 도저히 그 검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좀 한계치에 온 것 아니냐. 어떻게 장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냐. 우리가 무슨 북한 사회에 사냐. 이게 이제 지금 평검사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무슨 이게 무슨 검사들이 난을 일으킨다, 개혁에 저항한다. 네. 이렇게 그걸 정의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한거라고 하는 표현은 국민의힘에서 썼고 검난 조짐이 보인다라는 표현은 보수 언론이 쓰고 있는데 그럼 이쪽에서 지금 이걸 그러니까 뻥튀기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뻥튀기가 아니고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여든 야든 검찰을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는 같은 취지입니다만은 네. 저는 그동안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정치가 준 사법기관인 검찰을 오염시키고 있다.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네. 그것처럼 정치가 자꾸 이용하려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으로 여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미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부 특권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미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럼 저항이다, 무슨 난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지금 검사들의 행동이 잘못됐다. 이걸 전제로 해서 자꾸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정치적 접근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데 대단히 부적절하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언론의 관심은 혹시 이런 어떤 의견 표명이 평검사회의 소집 요구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변호사님? 평검사의 어떤 요구라고 말씀하시죠? 평검사회의 소집 요구. 회의 소집. 회의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리고 저희 심각한 것은 지금 검사들이 네. 지금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 장관의 그 어떤 지침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한 검사들이 인사에서 좌천되는 걸 직접 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사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평검사들 중심인 것 같은데 네. 검사들이 다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거는 저는 한계 상황에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장관의 인사권이나 수사지휘권 행사나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나 이건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이건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답을 정해놓고. 예.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들이 지금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의사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회의를 하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0221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는 찬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예, 근거가 예. 어디 있는지 꼭 좀 물어봐 주세요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음. 검찰 개혁에 동의한다고. 음. 예. 그러니까 더 어떤 이상 뭐 얘기가 필요 없죠. 뭐 예. 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한다. 다만 어떤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어떤 뭔가 그 행동이라든지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검사들이 음, 댓글을 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그 장관에 반발 안 하겠죠. 검사들이 그렇게 무모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예. 그 어느 검사가 장관에 반대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두려워하죠. 음흠. 그런데 이건 지금 문제가 예. 단순한 무슨 뭐 제도 개혁의 무슨 뭐 방향이나 장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고요. 예. 지금 검찰 개혁 그렇죠.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다. 지금도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하자. 그거는 검사들이 얼마든지 동의를 해요. 네네네. 예. 그렇지만은 지금 장관의 인사권이나 뭐 수사지휘권 행사 등은 이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거다. 예? 결국은 윤석열 총장과 뭐 추미애 장관만의 대립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이 갈등이 어디에서 생겼어요.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뭐 저도 아무리 근거를 뭐 찾아보려고 해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 뭐 전 정권 사람들 수사할 때는 오히려 특수부 인원을 더 늘려주고 수사 잘한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들이 볼 때는 결국은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데 막상 그걸 하니까 무슨 뭐 수사지휘권을 뭐 행사하겠다, 감찰권을 행사하겠다, 또 무슨 인사 조치를 하겠다 이러니까 검사들이 볼 때는 이게 뭐냐?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실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총장 보고 검찰 개혁의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모순이다. 알겠습니다. 검사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변호사님 거고 이렇게 한번 그럼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검찰의 네. 독립성이 어떤 그 지표로 성역 없는 수사, 뭐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검찰 개혁의 어떤 징표이자 어떤 그 검찰 자정의 징표가 역시 검찰 내부에서의 성역 없는 수사가 또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같은 경우도 성역 없다라고 하는 표현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본인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받지 않는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몰아가서 무슨 뭐 수사지휘권에서 당신은 수사지휘권에서 배제해버리겠다. 그다음에 수사에서 손 떼라. 네. 그런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고 또 무슨 뭐 감찰 대상에 넣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사실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다른 의견을 표시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성역 없는 수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게 성역 없는 수사 아닌가요? 당연히 합리적인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네. 지금 검사들이 볼 때는 지금 사실 파악이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뭐냐면 윤석열 총장 한번 보시자고요. 라임 사건에서 검사들의 비리가 발견이 됐는데도 그걸 은폐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수사지휘에서 손 떼라. 이런 수사지휘권을 장관이 발동을 했는데 네. 검사들의 비위 보고는 이번에 새로 나온 사건이에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지금 전현직 수사 책임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윤석열 총장을 그 수사에서 배제를 시키고 감찰까지 하겠다.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 그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또 그 글을 올렸던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변호사님?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네. 그 대상이 누가 됐든 그게 뭐 장관이 잘못했든 아니면 검사들의 실제 뭐 비리가 있든 아니면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서 무슨 뭐 인권 침해를 했든 뭐가 됐든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는 불편하겠죠. 네. 그런데 그러한 불편한 진실은 계속돼야 된다. 이걸 만약에 뭐 글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저는 뭐 당연한 얘기라고 봐요. 그거는 뭐 누가 됐든
불편한 진실이라고 은폐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네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적용을 본인에게는 안 하고 상대방에게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검사들은 그런 의혹을 지금 보내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마지막으로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이제 그 정반대의 움직임으로 좀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인용인데 이른바 커밍아웃한 검사 사표받아야 된다는 청원에 대해서 지금 37만 명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변호사님?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청원을 하신 분들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신념에 따른 의사 표현이라고 봐요. 네네. 뭐냐면 지금 검사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네. 뭐냐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고는 검사를 파면시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떤 뭐 감찰을 한다거나 적격 심사 한 7년에 한 번 합니다만 그런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뭐 면직, 해임 또는 퇴직 처분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네네. 왜 이렇게 하냐면 검사는 뭐 검사가 개인적으로 무슨 뭐 잘나서 이런 뭐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검사는 업무의 속성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옵니다. 예예. 근데 그런 경우에도 눈치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수사해라. 그렇기 때문에 신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청원을 하신 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법적인 부분은 고려를 뭐 심각하게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검사들의 잘못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사 표현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장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